미스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 보셨을 내용, 바로 중국의 로즈웰이라고 불리는 드로파족 미스터리입니다. 이 시작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 베이징대 교수이자 고고학자인 이름 치프테이. 1937년에서 38년에 걸쳐 티벳과 중국의 접경지대 히말라야의 수많은 동굴과 무덤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도중 중국의 퀭예 지방의 한 전설에 따라 외계인과 관련된 무척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알게 됩니다. 수만 년 전 바얀카울라산에 UFO와 비슷한 형체를 가진 원반형 비행물체가 불시착을 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한 종족이 전설 속 외계인의 후손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는 직접 이 지역을 탐사하다가 한 원주민들이 외계인들이 묻혀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가까이 가기를 꺼리는 한 기괴한 동굴을 지칭해 줬는데요. 그 내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물건들을 직접 발굴하게 됩니다. 그 동굴 안에는 무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신장 약 120에서 138cm 정도의 기이하게 생긴 얼굴,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큰 머리를 지닌 해골 무덤 여러 개를 발굴해냈죠. 뿐만 아니라 동굴 내부에선 원반형 디스크처럼 생긴 돌 총 716개를 함께 발굴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치프테이 박사는 고릴라나 영장류의 무덤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이 많은 물건들을 북경대로 옮겨 연구를 시작했죠. 그렇게 이 세상 누구도 모른 채 이 발견 자체도 잊혀져 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1967년, 자신이 발굴한 그 유물에는 어떤 기록들이 적혀 있는데 그 기록을 자신이 완벽하게 해독했다라고 이야기하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중국 정부와 베이징 대학은 발표를 못하게 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 결국 치프테이 교수의 논문은 세상에 공개되지를 못했지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치프테이 교수를 비롯한 많은 고고학 교수진들이 정부에 집단 소송을 걸었고 인민일보에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해도 좋다라는 승인을 받고 1968년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때 당시 발굴을 했던 이 돌 모양의 디스크 안에는 고대 상형 문자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상형 문자를 해독해 본 결과 무려 12,000년 전 외계인이 이 장소에 불시착을 했다라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내용을 토대로 보면 불시착한 외계인들은 자신들만의 종족을 형성했고 그 안에서 지구인들과 함께 교배를 해 혼혈 자손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숨어 살고 있다. 이름은 드조파족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12,000년 전 UFO를 타고 퀭예 지방을 지나다가 기계에 문제가 생겨 추락을 했는데 다시 못 돌아간 이유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UFO를 수리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거의 전부 다 사망을 한 상황이었죠. 결국 정착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 들어보신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당시 중국도 똑같았습니다.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이건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가십거리일 뿐이다. 그런데 무려 베이징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당연히 세간에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교수는 결국 자신의 교수직을 사퇴하고 일본으로 이민을 가 그 이후 얼마 뒤 사망을 하게 됩니다. 고대의 지구를 방문했다. 이 내용에 외신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1968년 고고학자였던 에이리폰 데니케는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보고 이 부분을 연구해 유럽에서만 300만 부가 팔린 신들의 전차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결국 이 내용이 알려지자 사람들도 이 주장이 진짜냐 아니냐 이 관심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을 했죠.
관심이 커진 만큼 이 내용을 사실대로 확인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1978년 로빈 에반스 박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죠. 그는 이 내용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점점 내용을 추적하기 시작을 했는데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1947년 폴란드계 영국인의 롤라도프 교수가 이 디스크를 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인도의 한 불교 사원에서 발견한 이 디스크들, 그 출처가 어디였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바로 티벳의 달라이 라마가 줬다라고 확인이 되었죠.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드조파족이 티벳의 달라이 라마에게 이 내용을 줬고 이게 인도로 넘어와 결국 학자의 손에 들어갔다. 이 내용을 확인한 로빈 이반스 교수는 직접 드조파가 산다는 그 산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유물들이 달라이 라마가 준 게 진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14번째 환생 달라이 라마를 직접 찾아가 자신이 드조파 외계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전했더니 그 달라이 라마가 한 지도를 전해줍니다. 바로 여기에 드조파족이 살고 있다. 최초 교수 일행은 그 기록을 찾기 위해 티벳인과 네팔 가이드를 직접 고용을 했는데요. 이들은 갑자기 자신들은 갈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드조파족이 무섭다는 거였죠. 거기 외계 마을이래요. 거기 가면 안 된대요. 죽는데요. 결국 가이드 없이 약 12일간을 헤매다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갔던 대원 2명이 사망한 상태에서 하산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던 도중 신이 도왔던 걸까요? 결국 드조파족을 만나게 됩니다. 매우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키가 120cm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들의 집단 무리를 만났던 것이죠. 해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따라갔더니 모두 키가 120cm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어 살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직접 사진으로 촬영을 했죠. 중국 청나라 시대 중국인의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손가락은 총 6개였다. 사실 보통의 사람의 모습과는 되게 닮았는데 옛날 고대 중국어를 쓰고 있었고 이상한 상형 문자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을 드조파, 드로파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 로빈 에반스가 촬영한 사진은 그대로 다시 세상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탐사 결과에서 적었던 내용 중에 좀 특이한 점은 과거 중국인 교수가 직접 찾았던 그 내용과 그리고 자신이 가서 확인한 내용과 똑같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중국에서 먼저 찾았고 그 내용의 흐름을 따라 찾아왔던 외국인도 똑같은 내용을 듣게 된 것이죠. 이로써 치프테이 교수의 주장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1995년 중국의 언론들은 비안카라 울마산 동쪽에 드조파 외계인 혼혈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120여 명 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 이르죠. 그렇게 전 세계에는 이 사건을 두고 중국판 로즈웰 사건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중국판 로즈웰, 바로 드로파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짰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일단 중국에서 먼저 내용이 나왔고 그 내용에 관심을 가졌던 고고학자들이 직접 중국으로 가서 그 내용을 증명했다라는 부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진 자료들도 세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에선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실제 자료를 좀 탐구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해서 그 내용들을 원문 위주로 살펴보려고 했는데 좀 이상한 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일단 발표를 했다라고 부르는 원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프테이 교수가 추방당했잖아, 중국에서 없앴으니까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나온 내용대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차근차근 내용들을 수집해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각 나라들마다 그리고
발표된 자료들마다 내용이 좀 다른데 최초에 치프트웨이 교수가 1937년 혹은 1938년 이런 걸 확인했다 라고 내용이 나오고 20년 뒤 그걸 발표한 사람이 치프트웨이 교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또 어떤 내용에서는 중국의 과학자 서멈누이라는 사람이 발표했다,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분리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일전에 말씀드린 건 치프트웨이 교수가 마지막까지 발표를 다 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서멈누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런데 그 사람의 보고서의 결과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신이 본 그 디스크 원형 모양의 돌에는 작은 상형 문자 같은 게 있었다. 보시는 이런 그림입니다. 자신도 이전에 보지 못한 패턴이고 돋보기를 써야지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들어가 보면 드로파족을 죽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았던 한족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외신에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자, 여자,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외계인이 처음 이렇게 불시착을 하고 나서 동굴에 10번 정도 숨어 있었다. 일단 해가 뜨기 전에만 숨어 있고 살다가 이곳에서 살아야 되고 정착해야 되겠다라는 그 이유부터 부락을 만들었다. 그리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살아왔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들어가 있죠. 정말 신기한 건 그도 이 이후에 어딘가로 망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도 세상을 떠났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치프테이에 대한 내용인지 서멈누이에 대한 이야기인지가 진짜 헷갈리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두 학자를 최대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 두 학자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학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거짓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요. 그럼 여러분은 저에게 야, 이 내용은 다 뭐야? 사진은 뭔데? 라고 아마 반박을 하실 테니 말이죠. 그럼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했는지 그 원문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 716개의 원판이 발견되었다. 12,000년 전이었다. 그리고 외계인에 추정되는 시신들도 보였다. 그 설화 내용을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하나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돌이 러시아 과학자들에게 들어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방문하고 사진을 찍었다라는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한국에선 본 적도 없는 내용입니다. 러시아 연구진들이 이걸 가졌다. 그리고 러시아 연구진들의 결론도 적혀 있습니다. 이 원판도를 중국의 요청에 일부가 모스크바로 들어왔고 여기에 입자들을 분석해봤더니 이 안에는 엄청난 양의 금속 물질들이 들어가 있었다. 소련 잡지에 스푸트니크의 기록에 따르면 실제 실험을 해본 박사 이름이 나오는데요. 비아칠라프 사이제프 박사는 이걸 위에 올려놓고 실험을 해봤는데 전자장치 같은 걸 쏘았더니 윙윙윙 거리거나 혹은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까지 살펴보면 뭐야, 러시아도 그럼 실험을 했던 거네? 저게 그리고 윙윙윙 거리면서 좀 특이한 전자파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면 실제로 존재했던 건 사실이네.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원판에 대한 기록이 확인된 건 1974년 중국 산시성의 반포박물관입니다. 그곳에서 오스트리아 기술자가 두 가지의 이 드로파 돌을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 그가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 관리인은 아무것도 말을 해주지 않았고 단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허락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요, 분명 상형 문자들이 적혀 있었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긴 그런 모양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때문에 가려졌다. 그리고 사진의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 사진에선 상형 문자가 보여지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1974년 이 기록 이후 1994년에 이르러서는 이 디스크도 그리고 박물관 관리인도 사라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견됐고 사진이 찍혔다. 그러면 정말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알려진 것과 달리 러시아도 확인했고 그리고 또 다른 외국인들도 이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믿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이 내용의 출처를 찾던 도중 한 남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A. 게몬. 그 사람이 출간했던 한 책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알고 봤더니 1978년 데이비드가 썼던 바로 그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미스터리의 내용을 집약해놓은 내용입니다. 1947년 탐험을 하고 조사했던 내용, 일전에 말씀드린 카릴 로빈 에반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찾았다, 어디에 가서 봤다, 그리고 여기에는 충격적인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주장을 했던 카릴 로빈 에반스가 어떤 여행을 했고 어떤 탐사를 했는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위에 알고 있는 내용과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내용이 있다면 시리우스 별자리 행성에서 왔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이 안에서 6개월을 살았다, 언어도 배우고 역사도 배웠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내용은요, 드로파 여성 중 한 명을 임신시켰다, 뭐 이런 내용들도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거짓이다 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의 학자 그리고 외국의 학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퍼져서 지금까지 온 내용이었죠. 우리는 이제 그 출처를 찾았습니다. 데이비드 A. 게몬이 직접 썼다라고 얘기했으니 그는 그 내용을 어디서 알았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에다가 출판을 시켰을까? 자신이 직접 얘기합니다. 영국에 출판을 했다. 그런데요, 그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책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제가 장난을 쳤는데 사람들이 다 믿더라고요. 폭로를 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지금 알려져 있던 드로파족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그가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이름으로도 직접 말을 했습니다. 그걸 이미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이미 전해준 상황이었죠. 자기는 장난을 친 것이다 라는 폭로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1996년 일본에서는요, 신들의 위성을 번역하며 그게 마치 진짜인 양 퍼지게 됐던 겁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학자들 이름 전부 실제 존재하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938년 학자들의 탐사와 관련된 기록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기록이죠. 그럼 우리들은 궁금한 점들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뭐야? 이 석판들은 도대체 뭐야?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중국 전역에 많이 있는 것들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냥 옥 디스크 형식도 있고요, 돌 디스크 형식도 있고 오랫동안 만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죠. 중국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중국에선 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마다 여기 안에 표시되어 있는 마킹, 즉 흔적들은 다 다르죠. 그림도 있고 글자도 있고 상형 문자도 있고 여러 가지의 형태로 확인이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로파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 현재 드로파족은 뭐 없다, 혹은 드로파족이 다시 외계로 갔다, 뭐 몰살당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드로파족은 계십니다. 번역체계에서 확인을 해보면 드로파가 아니라 DROPKA, 드롭카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게 티베트어로 고독하다, 초지의 거주자, 이런 뜻입니다. 즉, 티베트 동부에 있는 유목민 부족의 이름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부족, 그리고 실제로 존재했던 유물, 근데 이 내용들을 누군가의 머리에서 만들어낸 외계인의 후손, 외계인이 흔적을 남긴 고대 문자, 그 모든 내용이 합쳐져 우리에겐 드로파족 미스터리라고 알려졌죠. 외계에서 왔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하이브리드 종을 만들어 지구에서 거주했다고 얘기하는 이 미스터리를 여러분은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 함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후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뒷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굉장히 많은 편차가들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한국의 내용은 앞뒤가 다 잘라져 있었고요.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많이 부족해진 상황. 그리고 이 내용을 중국 정부가 왜 감추냐라는 얘기도 많은데, 이거 외국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티벳이에요. 근데 티벳과 중국에 좀 여기서 깊게 얘기 안 할게요. 티벳과 중국과에 관련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거고, 그 부족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런 여러 부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좀 신기한 건 뭐냐면 12,000년 전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거 찾다 보면 어디서는 1000년 전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시기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탐사한 사람도 달라요. 저거 아마 러시아 사람 탐험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게 이제 기록엔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라는 게 그런 공식적 기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식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하질 않아요. 근데 그 존재하지 않는 걸 저희도 볼 때는 그냥 이게 없앤 거겠지. 뭐 죽이려고 해서 없앴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발표한 사람의 이름도 뭐 둘 중에 한 명 누군지 정확히 모르죠. 뭐 기록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록은 사라졌는데 이렇게 남아있는 것도 좀 특이하긴 하죠. 그럼 사진이든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아주 그런 부분들인데요.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나 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만약에 여기가 진짜 드록파족이 외계 상형 문자를 넣은 거면 그걸 해독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님은 뭔데 외계어를 해독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럼 외계어를 어떻게 해독했어요? 뭐 드록파족이 도와줘서요.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런 내용들도 따로 적혀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혼자 유물들을 가져가서 20년 동안 북경대에서 연구하다 알아냈다라고 하거든요. 20년이 걸린 것도 신기해요. 그리고 분명 내용에 보면 뭐 옛 고대 중국어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학자라면 뭐 그거에 대해서 번역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겠죠. 뭐 어쨌든 이건 뭐 추측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껴있고요. 20년에 걸쳐서 연구를 해서 이제 그런 뭐 디스크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확인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들도 좀 이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용도 너무 짧고, 그리고 뭐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조금 힘든 내용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뭐 러시아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알려지지 않은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린아이의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외계인 이런 게 아니고요. DNA가 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외계 그런 게 아니고 좀 어린 그런 뭐 시신 관련,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한 거겠죠. 이런 내용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 내용들을 짜집기가 돼서 하나의 픽션 소설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소설물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된 건데, 이제 그 소설물이 진짜인 것처럼, 그리고 저걸 가지고 길들이 많이 써졌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중국의 피라미드라고 해가지고 더 드로파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문학에 대한 내용들로 해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이건 사진 잘 찍혔는데 사용문자 안 보냐, 뭐 돋보기로 봐야 보인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의 글이었죠.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 그 위치랑 이런 게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강하게 믿고 강하게 생각을 했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픽션물인 거고요. 그리고 비슷한 발음의 드로카족은 있고요. 네, 뭐 그런 부분들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믿기 힘든 내용입니다. 뭐 기록이 없다라고 해서 모두 잘못된 거냐라는 건 아닌데, 대부분 오랜 동안 미스테리 쪽을 살펴보다 보면 기록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여러 가지 살이 많이 붙어요. 많이 붙는 경우들도 많고, 이런저런 내용들도 많이 붙어서 원래 나왔던 내용들과 많이 뒤바뀌는 경우들도 있는데, 분명히 저 소설책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외국 영국 학자가 가가지고 6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언어도 배우고, 언어 배웠다는 거 신기하죠? 언어 배우고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거기서 드록파 여성 한 명을 임신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럼 역사와 문화를 전부 다 알고 있으면 그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분석을 뭐하러 우리 한 명은 20년 걸렸고 한 명은 6개월 만에 끝냈어요.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조금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한 고고학자는 20년 동안 저걸 발굴해서 찾아내야 되고 외국인이 가서 중국어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했던 6개월 만에 그거 돼가지고 다 돼서 이해하고 그걸 발표할 정도가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라서 좀 그쵸, 좀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좀 펑크가 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적 의견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끝까지 믿으시겠지만 그런 내용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만약이에요.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사족입니다. 사족으로 하나만 더 붙이고 뭐 뒷이야기는 아프리카에서 더 할게요. 라이브에서. 이거 진짜면 제가 아는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뭐 조조 무덤도 하고 그랬지만 이거 진짜였으면 엄청나게 뭐 상상 뭔 일이 발생되는지 아시겠죠? 분명히 요게 많이 돼요. 관광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 중국은 그런 거를 이제 특별 지구인가 뭐 이렇게 배치해서 막 그 관광 사업을 개발시키잖아요. 사실 그랬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사족입니다.